월척의 꿈을 안고 간밤에 낚시를 떠났던 강태공들이 무트로 돌아옵니다. 어창을 보니 오늘 조업도 썩 나쁘지만은 않았던 모양인데요. 어창이 두둑하면 두둑할수록 강태공들을 바다로 안내하는 귀여 4년차 이영광 씨의 기쁨은 커져만 갑니다. 굴 양식부터 낚싯배 운영까지 오로지 바다의 인생을 건 이영광 씨의 짠내 나는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여수의 땅끝이라 불리는 화양면 안포리 hit도마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곳에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 채취 작업이 한창입니다. (1년 반) 전 고향으로 돌아온 동생과 함께 마을에서 10분 거리인 양식장으로 나서는 이영광 씨. 도시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향을 떠났던 그는 4년 전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 바다로 돌아와 그가 시작한 일은 굴 양식업. 아직 걸음마 떼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젊은 패기로 부지런히 양식장을 일궈 올해는 첫 수확도 했는데요. 지난해엔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굴 양식장의 2배 5.5 헥타르로 그 규모를 늘렸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편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요 사업을 원래 하셨다가 이제 아버지는 손을 떼시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물려받은 거죠.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 경기도 부천에서 CCTV를 제작하는 일을 했던 영광 씨. 도시에 나가 번듯하게 살길 바랐던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고 직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귀화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려오고자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죠. 중소기업에서 내가 뭐 아무리 대학 출신이라고 해도 받는 금액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와이프하고 애기하고 살림을 꾸려가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 포기를 하고 과감하게 이제 아예 할 거면은 젊을 때부터 가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내려왔죠. 귀여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안락한 도시의 삶을 버리고 바다에 정착하고자 했던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1차적으로 걸림돌이 어장이죠, 어장. 어장 구입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생계로 하기 때문에 쉽사리 어장을 내주지는 않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두 번째로 힘든 것은 암만 해도 요 자재 구입이 되겠죠. 자재 구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종표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가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아버지의 공이 컸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지 말아 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이 길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해서 또 나름대로 서울에서 제가 처음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가성가 하라고 이제 나한테 많은 조언을 주고 협조도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지면 내가 아빠 같이 있으려면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서 제가 한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진행했겠죠. 물질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건 바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었던 노하우.
이게 내년 사업할 굴 그 종표, 이제 굴 붙여놓은 거 이제 확인차 넘어갑니다. 이제 채무장으로. 뭐니 해도 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패를 얻고 관리하는 일. 선친 때부터 건강한 종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온 덕분에 그는 초창기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굴 농사에 정착하는데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는 이제 다른 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종표 붙여놓은 것을 다 사와서 양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종표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마진이 없습니다, 이것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요걸 가지고만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종표값은 아마 세이브가 많이 되죠. 두 시간여의 작업이 끝나고 집화장으로 이동하는 영광 씨. 이젠 육지 작업에 힘을 모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가. 네, 반가워요. 시골이라 일할 사람도 구하기 힘든 데다 시설도 열악한 소규모 작업장이다 보니 굴 까는 일엔 온 가족이 동원되는데요. 어머님과 이모님, 거기에 어렵다면 어려운 장모님까지 두 손 걷어 붙입니다. 잠을 못 자고 그냥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고 그러니까 항시 걱정이 돼서 나가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사이 안정케 해달라고.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믿어요. 이제 믿고 아빠가 안 나가도 다 혼자 하니까 그런 것은 별로 그런 데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바람이 불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사실 굴 농사든 바닷일이든 혼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가족이 곁에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아 여보 고생 많이 했고 아들네들 고생 많이 했다 오늘 하루. 네, 고맙습니다. 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접고 작년에 내려온 동생까지 거들어주니 그는 더욱 든든합니다. 가족이 같이 하니까 가장 큰 거고요. 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안 하면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하시는 거고, 그냥 뭐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다 할만합니다. 랄라라, 으쌰. 남들은 하루 내 쌓인 피로를 말끔히 털어내는 저녁 시간. 영광 씨는 또 어디론가 바쁘게 향합니다. 택배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사러 오신 분들이 이제 다 끝나면은 그날 작업한 물량은 다 그날 처리를 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회라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주문받은 곳 이런 곳을 이제 갖다 배달해주고 마무리 질죠, 하루를. 바지런하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귀여 4년차 영광 씨. 특히 요즘엔 하루 4시간 자는 게 고작인데요. 밤낮 없이 바쁘게 뛰어다닌 덕분일까요? 초기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지만 이제 그의 수익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 직장 생활 급여하고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을 땐 대리까지 뭐 달고 올라갔었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버는 수입이. 열심히 움직인 그 대가를 이렇게 보상받는 거겠지요. 자정이 다가오는 시간이건만 일복 넘치는 영광 씨는 엉덩이 붙일 새가 없습니다. 그의 또 다른 직업은 낚시꾼을 실어 나르는 선장님.
4년간 실내로 운영한 덕분에 영광씨만 찾는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가이드분들도 친절하고 원하는 포인트도 잘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친절하고 그러니까 자주 옵니다. 전체 소득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데다 자신을 믿고 멀리서 찾아와 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영광씨. 낚시꾼들의 대상 어종이나 물때 기상까지 고려해서 오늘의 포인트로 나섭니다. 들물이냐 썰물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몇 물대냐에 따라서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흡사한 물대에 가장 고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위주로 해서 포인트를 설립해가지고 손님들에게 가장 최대한 손맛을 볼 수 있게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시간을 달려온 이들. 잠도 마다하고 서두른 이유는 바로 이 포인트 때문인데요. 낚시는 여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요. 예. 여기서 하시고 수심은 아침에 13m 턱을 찾으세요. 예. 호박 치면 좋은데 저리 가갖고. 낚시에 대한 조언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까지 영광씨는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질 않습니다. 수심이 얼마 안 나오는데 발 밑에 그 티가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손님들 갯바에 내릴 때 저반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발 디딜 때부터 긴장이 이제 가장 되죠.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기대 반. 가장 최고의 짜릿한 손맛이 나오죠. 신경 쓸 일 많은 바다에서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은 꼼꼼함이 그가 끈끈한 신뢰를 쌓아온 이유겠지요. 어느덧 8시간이 지나고 보트로 손님들을 모시고 갈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우와, 진짜 큼직한 감성돔까지 잡으신 걸 보니까 손맛 제대로 보셨겠는데요. 수심이 깊은 데서 나오니까 손맛이 대단했습니다. 아, 이게 몇 cm 정도 되는 건가요? 한 45는 될 것 같아요. 그가 안내한 포인트에서 월척을 건져낸 낚시꾼들. 언제나 고되고 힘든 바다살이지만 손님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면 영광씨는 더 큰 보람을 얻어갑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보람이죠. 이게 웃을 때 내 배에 올라탈 때 환한 미소를 보면은 그거만큼 보람찬 게 없죠. 이제 비록 저는 못 잡았지만 오늘은 손님들이 잡은 모습 보면은 그것만 만족합니다. 그의 기나긴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도시의 삶을 버리고 바다를 선택한 이영광씨. 귀여 4년차 바다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귀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실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도 생업으로 뛰어들면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시시때때로 와서 봐줘야 되고 시시때때로 와서 살펴줘야 되고 뭐가 고장났는지 뭐가 아픈지. 얘들도 보면은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냥 아플 때도 있거든요. 월척의 꿈을 안고 간밤에 낚시를 떠났던 강태공들이 무트로 돌아옵니다. 어창을 보니 오늘 조업도 썩 나쁘지만은 않았던 모양인데요. 어창이 두둑하면 두둑할수록 강태공들을 바다로 안내하는 귀여 4년차 이영광 씨의 기쁨은 커져만 갑니다.
굴 양식부터 낚싯배 운영까지 오로지 바다에 인생을 건 이영광 씨의 짠내 나는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던 영광 씨. 도시에 나가 번듯하게 살길 바랐던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고 직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귀화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려오고자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죠. 중소기업에서 내가 아무리 대학 출신이라고 해도 받는 금액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하고 애기하고 살림을 꾸려가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 포기를 하고 과감하게 이제 아예 할 거면은 젊을 때부터 가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내려왔죠. 귀여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양식업. 아직 걸음마 떼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젊은 패기로 부지런히 양식장을 일궈 올해는 첫 수확도 했는데요. 지난해엔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굴 양식장의 2배 5.5 헥타르로 그 규모를 늘렸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편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요 사업을 원래 하셨다가 이제 아버지는 손을 떼시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물려받은 거죠.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 경기도 부천에서 CCTV를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안락한 도시의 삶을 버리고 바다에 정착하고자 했던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1차적으로 걸림돌이 어장이죠, 어장. 어장 구입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생계로 하기 때문에 쉽사리 어장을 내주지는 않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두 번째로 힘든 것은 암만 해도 요 자재 구입이 되겠죠. 자재 구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종표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가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아버지의 공이 컸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지 말아 했어요. 우선 제가 그런 길이 이 길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서울에서 제가 처음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여수의 땅끝이라 불리는 화양면 안포리 hit도마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곳에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 채취 작업이 한창입니다. (1년 반) 전 고향으로 돌아온 동생과 함께 마을에서 10분 거리인 양식장으로 나서는 이영광 씨. 도시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향을 떠났던 그는 4년 전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 바다로 돌아와 그가 시작한 일은 굴